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쌤과 함께하는 수학 원. 오늘은 삼각함수 단원 중에서 두 번째, 삼각함수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반각에서는 동경의 위치가 하나의 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각을 표현하는 방법, 즉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60분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각을 표현하는 그 방법의 형태로 호도법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의 각을 우리가 1 라디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라디안을 단위로 하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호도법이다라고 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삼각함수의 관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우리 두 사람이 저 멀리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 이삿짐차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다리와 지면 사이의 각의 크기를 2배로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각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가 딱 2배가 된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만큼이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림을 확장을 하면, 길이를 쭉 길게 하면 요만큼이 길이가 된다. 그래서 각이 1대 1이더라도 요 높이가 1대 1이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배가 된다면 각은 이렇게 되지만 그때 높이는 3배 이상의 어떤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높이는 단순히 각의 크기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가 진짜 무엇일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막대기의 그림자의 끝과 건물의 그림자의 끝이 여러분 보시면 막대기가 중간에 CB에서 막대기가 1m짜리가 있죠. 이 막대기의 그림자는 어디 있죠? 네, 해가 오른쪽 상단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막대기의 그림자는 여기 AB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끝은 A겠네요. 그 다음에 건물의 그림자의 끝은 이 마찬가지로 해에서부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니까 A, B 다시가 그림자가 되고 이때 역시 그림자의 끝은 A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건물은 원래 있었어요. 건물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의 끝과 일치하도록 막대기의 그림자의 끝이 일치하도록 막대기를 요리조리 해가지고 여기에 탁 하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일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가 1.5m가 됐다는 거죠. 막대기는 1m인데요. 자, 각 CAB를 우리가 세타, 얘는 세타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보자. 자, 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탄젠트 세타가 뭐였나요? 우리 중학교 때 삼각비,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구할 때 세타라는 각을 가질 때 탄젠트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였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1.5분의 높이 1이 되어서 분모와 분자의 2배를 해주면 3분의 2라는 비가 나온다. 이게 바로 탄젠트 값이에요. 이게 ABC에서 ABC. 자, 그런데 삼각형 A, B-C', 즉 건물까지 끼고 있는 이 초록색 삼각형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ABC와 여러분 주황색 삼각형과 A, B-C' 초록색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이 둘은 무엇인가요? 네, 닮음이에요. 여러분 닮음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학교 때 합동이 있었고 닮음이 있었는데 닮음은 크기는 다르지만 이 비율이 같은 거. 그래서 축소나 확대를 시켰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이 일치하는 거를 닮음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각도 세타가 공통으로 있고 그다음에 A, B' 선상에서 90도라는 각을 이쪽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AA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닮음인 상황에서 길이의 B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음, 좀 제대로 써보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a b-분의 b-c-다. 작은 삼각형의 값과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ab분의 bc와 같아. 그리고 이 값은 뭐였죠? 네, 3분의 2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이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닮은 도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탄젠트 세타는 혹시 세타에 대한 함수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함수가 뭐죠? 함수? 함수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세타에 대한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세타에 대해서 그때 탄젠트 세타가 유일하게 하나가 정해진다면, 무조건 하나 유일하게 정해진다면 그건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얘가 함수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삼각함수의 뜻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보이시는 삼각형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 B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먼저 sin A, 그다음에 그렇죠, 코사인 A, 마지막 탄젠트 A가 있었어요. 여러분, sin A는 우리가 어쨌든 삼각 B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의 B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sin A는 우리 뭐 요거 필기체로 S를 이제 앞글자인 S를 써봤을 때 요 흐름대로 빗변분의 높이, 즉 B분의 A다. 지금은 B분의 A다. 자, 코사인 A라는 거는 앞글자인 C를 이제 각 A를 포함해서 그리는 거죠. 감싸면서 그리면 요 흐름대로 빗변분의 밑변, 즉 지금 상황에서는 B분의 C. 마지막 탄젠트라는 거는 아까도 했지만 우리 앞글자를 딴 T를 한번 소문자로 써보면 T 이렇게 생겼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즉 C분의 A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0도부터 90도까지 각을 갖는 삼각비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삼각비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일반각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울 삼각함수는 이 길이의 비를 더 이상 직각삼각형 내의 각이 아니라 호의 중심각에 대응되도록 한번 값으로 찾아보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다. 삼각비의 개념을 일반각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배웠죠? 이게 시초선이라고 할 때 동경이 지금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각이라는 건 이게 0도에서 360도 사이에서만 돈다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 수 있다. 그랬을 때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이 동경, 연두색 동경과 그 다음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즉 지금 보이시는 원인데요. 반지름이 R인 이 원의 교점, 동경과 원의 교점을 써볼게요. 동경과 원의 교점, 뭐라고 한다고요? 네,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은 보통 맨날 P로 나타내죠. 그게 이제 포인트의 앞글자 P를 써서 자주 나타내는데요. 자, 이 교점을 px, y라고 한다면 우리가 r분의 y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r분의 y, 즉 r은 빗변, y라는 거는 이 점에서의 높이. 자, 또 r분의 x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r은 빗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여기 좌표가 되겠죠. 또 x분의 y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분의 y는 여기 좌표분의 y, 높이의 좌표가 될 건데요. 자, 이거는 아래 값과 관계없이 세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여기까지 갔어요.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럼 여러분 요때 이렇게 내려서 r분의 y는 뭐죠? r분의 요 반지름 분의 y는 지금 상황에서 여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r분의 x는 반지름 여기 있고요. x는 여기, x 좌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x분의 y 마찬가지로 좌표분의 좌표. 그래서 얘가, 세타가 돌면 돌수록, 돌 때마다, 그때 동경이 위치하는 데마다 항상 r분의 y, r분의 x, 그 다음 x분의 y가 하나씩 정해진다. 따라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각각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세타, 일반각이 하나 정해질 때 그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가 반드시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보면 동경 OP, 지금 보이시나요? 동경 OP 요거예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요 일반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r, 지금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죠. r분의 y, 높이, 즉 y 좌표가 됩니다. 또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냐? r분의 x, x 좌표를 의미하고요. 탄젠트라는 건 x 좌표분의 y 좌표. 선생님, 그럼 이거 삼각비랑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변의 길이를 다뤘어요. 변의 길이의 비를. 그래서 삼각비에서 다뤘던 이 각은 90도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일반각이 90도를 넘어가서 동경이 2, 4분면에 위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인 값과 코사인 값 그리고 탄젠트 값을 유일하게 하나씩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일반각 세타는 보통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여기 보시면 지라르라는 사람이 삼각함수의 약자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처음 사용한 프랑스의 수학자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삼각함수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1.5와 점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동경 OP가 있어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세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OP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 5가 있고요. 마상 콤마 4는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P 마상 콤마 4. 자, 이 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런데 원점이 5.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인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 빗변의 길이는 OP는 루트 마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해서 루트 25, 5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원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고요. 아이고. 일반각은 여기에서 이렇게 간 세타 모양이 될 거고 여기에서 동경은 지금 OP이지만 우리가 보도선을 수직으로, X축의 수직으로 내려줌으로써 사실은 여기에 작은 직각삼각형이 숨어 있다라고 의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랬을 때 사인 세타라는 거는 무엇이냐?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그 세타를 품은 직각삼각형은 사실은 못 그립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보도선을 그림으로써 우리가 또 왼편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게 되고 사인 세타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네. 반지름분의 높이, y 좌표가 됐어요. 그래서 5분의 y 좌표가 지금 뭡니까? 네, 4. 양의 값이에요. 코사인 세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지름 5분의 자, 이번에는 밑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는 경우는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본 다음에 요 길이는 3이야 라고 생각해서 코사인을 5분의 3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길이가 아니라 좌표로 표현해야 됩니다. 좌표 값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와야만 한다는 거. 또 탄젠트 세타는요. 여러분 x분의 y 즉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x좌표는 코사인 세타의 위와 탄젠트의 마이너스 분모의 위치에 있고 동경과 원의 교점의 y좌표는 사인에서 분자, 탄젠트에서 분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빗변의 길이 5는, 즉 반지름의 길이 5는 사인과 코사인의 분모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서 동경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우리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평면을 그려서 동경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반지름의 길이와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원을 그려봅니다. 자, 12,-5는 어디 있냐면 12,-5 여기에 위치해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러분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네, 루트 OP의 길이는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즉 144 더하기 25라서 169이고 이것은 13의 제곱이구나. 여기 길이가 1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P겠죠? 여기가 5고. 그랬을 때 이 P를 지나는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사인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사인은 우리가 반지름 분의 뭐였죠? 네, x입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사인을 이제 보도선을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생겨요. 무조건 보도선은 x축 쪽에. 그랬을 때 우리가 요때 x축과 이 동경 사이의 각을 설정을 해서 이걸 삼각형으로 보고 직각삼각형으로 보고 요 순서는 요렇게 s, 코사인 요렇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인은 어떻게 구하느냐? 네, r분의 13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5를 쓰면 안 됩니다. 얘를 삼각형의 길이로 생각하지 말고 좌표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코사인은 어떻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13분의 2인데 코사인의 경우는 x의 좌표 즉 12가 됩니다. 탄젠트는요 여러분 x좌표분의 y좌표 즉 12분의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가진다. 여러분 어때요? 그림을 그리고 구하니까 굉장히 쉽죠? 굉장히 공간이 여백이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각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점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예제 1번인데 자, 세타가 3분의 4파이로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방금 풀어본 문제랑 뭐가 다르냐면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는 원과 동경의 교점, 점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은 모르고 세타 값만 안다. 근데 여러분 3분의 4파이는 일단은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3분의 파이는 사실은 뭐냐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죠. 그래프가 아니라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파이만큼, 파이는 여러분 180도죠. 180도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만큼 가는 건데 3분의 파이가 여러분 얼마나 될지 가늠하실 수 있죠. 3분의 파이는 사실 3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그 말은 1라디안이 곱해진 형태인데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라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얘가 60도, 즉 180도만큼 간 다음에 60도만큼을 더 간 요만큼의 동경이 위치해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잘 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 옛날에 특수각의 삼각비 기억나시나요? 특수각에서 다뤘던 것처럼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의 특수각의 삼각비를 한번 보면 세타가 0, 그다음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다음에 파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파이는
파이 곱하기 똑같아요.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몇 도예요? 네, 180도. 그래서 얘는 180도랑 같아요. 그 다음에 0은 당연히 0도랑 같겠죠. 지금 얘네들은 라디안이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는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6분의 파이군요. 6분의 파이 곱하기 하게 되면 얘는 30도. 그래서 얘는 30도. 4분의 파이는 180을 4로 나누니까 45도. 180을 3으로 나누니까 60도. 요거 특수각의 삼각비 기억나시나요?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로 한번 만들어보고 외워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0이고 1, 1이고 0, 그 다음에 0이고 여기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나중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다시 한번 할 텐데 요 틀은 일단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요 안쪽에 있는 요 네모 박스예요. 우리 사인 30도 어떻게 구하나요? 사인 30도는요, 여러분 삼각비에서 여기가 30도라고 할 때 사인 이 비율인데요. 우리 30도일 때 특수각일 때 요 변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 비율대로 하면 결국에는 30도일 때 사인 값은 2분의 1, 코사인일 때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자, 45도일 때는 이렇게 생긴 45도, 45도라고 할 때 얘네들은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60도인 경우, 여기를 60도로 잡아볼까요? 60도인 경우에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탄젠트의 값은 여기에서는 보시면 30도일 때 탄젠트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45도일 때 1분의 1이라서 1. 그 다음에 60도일 때는 1분의 루트 3, 거꾸로 1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3이다. 결국에 여러분 이거 지금 중학교 때 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도, 45도, 60도에서의 특수각의 삼각비.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서 요 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리가 3분의 4파이만큼 가긴 했어요. 그런데 원을 그려서 동경과의 교점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아까 푼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모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단위원을 쓰는 게 굉장히 간편해요. 뭐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반지름이 다른 뭐 R이나 이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산하기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단위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단위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에 대해서 얘가 3분의 4파이만큼 이동을 했고 그랬을 때, 자, 여기에다가 X축의 수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 P, 여기 동경과 원이 만나는 이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뭐 H다 라고 한다면 H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이 삼각형을 그대로 한번 그려와 보면요. 지금 여기는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90도가 되겠고 여기는 3분의 파이, 즉 60도예요. 빗변의 길이는 1이 되겠죠. 여기는 H, P, O.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길이를 두 개 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OH의 길이, 가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할 때, 자, 빗변을 할 때 한번 또 해볼까요? 빗변을 할 때 삼각비를 가지고 각각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가로와 세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꿀팁이에요.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카로예요. 카로의 키역과 같은 발음을 가진 삼각비 뭐죠? 네,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그래서 가로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빗변이에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세로는 뭐냐면 세로. 세로와 같은 초성을 가진 삼각비는 뭐죠? 네, 그렇죠. 사인이에요. 자, 카로는 코사인, 세로는 사인 곱하기 빗변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OH가 가로예요. 가로. 우리가 가로 밑 OH와 빗변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이 삼각형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어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뭐죠? OP분의 OH입니다. OP분의 OH. 그럼 여기서 뭐가 파생되냐면 OH는 양변에 OP를 곱하는 거죠. OP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OP가 뭐예요? 빗변이에요. 결국 OH, 가로는 가로, 빗변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된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했다가 양변에 OP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 빗변을 할 때 당연히 세타라는 그 각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가로, 코사인. 세로는 빗변 곱하기 세로, 사인이 되겠다. 라는 거 여러분 꿀팁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다시. 자, OH는 뭐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죠, 가로. 그럼 뭐 곱하기 코사인을 하나요? 네, 빗변 곱하기 코사인 값을 할 건데 빗변은 고맙게도 단위원이라 1이에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리고 여러분 코사인 3분의 파이 우리 아까 구했지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결국 OH의 값은 2분의 1이다.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pH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pH는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세로입니다. 세로는 무엇이냐?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세타. 3분의 파이. 근데 사인 3분의 파이는요. 여기 아까 구했던 거 보시면 2분의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P는 먼저 OH, 즉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밑으로 얼만큼이냐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P의 좌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 P의 값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알 수가 있다. 자, 먼저 사인 세타는 무엇일까요? 네, 사인 세타는 R, 반지름 분의 Y 좌표를 말하죠. R분의 Y였어요. 이때 반지름은 지금 현재 1이니까 Y좌표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떨까요?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R분의, 자, 이번에는 X죠. 그래서 우리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3분의 파인데 이것은 우리가 X분의 Y이기 때문에 여러분 X값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지워지고 없어져서 루트 3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그 호도법을 이용한 특수각의 삼각비 표 그릴 수 있어야겠고 짠! 신기하죠? 우리 여기에서 사인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파이로 갈수록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점점 커지고 코사인은 반대로 루트 3, 루트 2, 루트 1로 점점 작아지고 탄젠트는 짠! 숫자가 바뀌었죠. 가운데 1을 기준으로 루트 3분의 1과 루트 3이 서로 역수관계다. 라는 사실, 여기 역수라는 의미예요. 역수라는 사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짜잔! 빗변을 알 때 각 세타에 대하여 카루, 요 부분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카루와 코사인, 세로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2번에 화면을 멈추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위원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주세요. 자, 다 구해보았다면 우리 1번, 3번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분의 7파이는 일단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예요. 즉 단위원을 한번 그려볼 건데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즉 30도죠. 요만큼 동경이 위치를 하고요. 그거를 지나는 동경과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단위원을 그려줄 겁니다.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은 또 1이겠네요. 여기는 6분의 7파이.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수선으로, X축의 수선으로 내린 요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점을 P라고 하면 우리 P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가로는 어떻게 구할까요? 빗변 곱하기 가로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6분의 파이다. 여러분 코사인 6분의 파이 30도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세로는 1 곱하기 세로니까 사인 6분의 파이다. 사인 6분의 파이 여러분 맨 왼쪽에 있었죠? 사인 30도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P의 좌표는 무엇이다? P의 좌표는 마이너스 왼쪽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구해볼 건데 사인 세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인 세타 말고 6분의 7파이라고 할까요? 사인 6분의 7파이는 무엇입니까? R분의 Y다. 그럼 얘는 Y값 1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사인 6분의 7파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R분의 X, 즉 1분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또 마지막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X분의 Y,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는 2분의 1 약분되고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를 값으로 가지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3번 한번 해볼 건데요. 3번의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느냐. 호도법이 아니라 일반각이라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접근법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120도는요, 여러분. 얼만큼 가는 거죠? 네, 요 정도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20도일 때 단위원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위원. 그러고 나서 이 점, 교점인 P가 어느 점에서 만나느냐를 찾고 싶은데 그러려면 수직으로 내려서 요 삼각형의 정보를 찾아야겠죠? 자, 먼저 이 삼각형은 여기 부분이 얼마냐? 네, 여기 부분이 6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로는 빗변 곱하기 해볼게요. 가로는 빗변, 역전이 단위원이기 때문에요. 1 곱하기 가로 코사인 60도. 그래서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세로는 1 곱하기 세로 사인 60도이기 때문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결국 여러분 이거 버벅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계속 각 특수각에 따른 삼각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가로 2분의 1이 x좌표에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세로는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이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삼각비를 한번 구해보면 사인 먼저 120도는 사인 값은 우리가 r분의 y 결국 1분의 y 값이 뭐예요?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도는요 r분의 x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지막 탄젠트 120도는 x분의 y 즉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다. 결국에 이 p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는 약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을 나오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2번, 4번, 작은 문항 2번, 4번을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풀었다면 우리 줌에서 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시 줌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